출산율 0.59명의 도시 서울인데요. 서울에 사는 저희가 둘째를 안 낳는, 아니 못 낳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적나라하게 오픈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부디 정책을 위반하는 실무진이자 검토하는 결정권자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어요. 가장 큰 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이전 영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저희는 맞벌이 부부임에도 알뜰하게 소비를 하는 부부예요. 이처럼 맞벌이를 해서 월 소득이 외벌이에 비해서 2배가 된다고 해도 사실 서울에 거주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정말 여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매달 지출 내역을 오픈을 해보면 고정비로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고요. 200만 원 정도 나가고, 보험이랑 연금이 저희 이제 신랑과 저 2명 해서 한 55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가 요새 싸봤자 20만 원이니까 저희는 한 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30만 원 정도 되고, 휴대폰이랑 이제 TV 통신비 정도가 둘이 해서 정말 알뜰하게 해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다 따져보면 고정비만 해도 거의 월 한 300만 원 정도예요. 한 명의 월급이 거의 다 일반 고정비로 매달 나가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이 9억이라고 하는 서울이라는 이 도시에서 만약 집이 해결된다면 모르겠지만 점점 젊은 사람들은 서울 밖으로 멀리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요즘의 현실이 참 너무 팍팍할 뿐입니다. 요새 이것저것 저출산 지원 많지 않냐, 출산 관련 정책으로 몇 조를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지원받는 거 많지 않아?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지방이 아닌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출산 가구는 혜택을 받는 게 진짜 거의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을 한번 보면 매월 아동수당이 10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양육수당은 이제 저는 어린이집을 보내니까 받지 못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기관을 다니지 않을 시 지급되는 것이 양육수당이에요. 양육수당이 20만 원. 이게 다예요. 심지어 어느 시 구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몇백만 원을 준다더라, 기저귀 바우처를 얼마를 준다,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서울은 정말 아예 일체 해당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23년도 올해 들어서 구별로 산후조리원 비용 한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 가량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기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23년부터 부모수당이라고 해서 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24개월까지 만일세는 35만 원, 영세는 7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거, 통장에 팍팍 꽂히는,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따박따박 찍히는 이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첫째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둘째 가져서 육아휴직 생각하는 거 정말 언감생심이에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상황이 아주 조금 나은 편이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아이를 낳게 되면 엄마는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정도의 직장은 그래도 제도가 잡혀 있지만 아직까지는 길게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쓰고 다시 복귀를 하는데 아무런 무리 없이 눈치 1도 안 보고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을 양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이 아니더라도 버티다 결국은 엄마는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주변에 보면 정말 많아요. 기사를 찾다 보니까 외국의 어떤 나라에서는 팀 내 옆에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해당 업무를 나눠서 해야 되는 동료들한테 추가 수당을 지급을 해주는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쓸 때도 눈치를 보고 쓰면서도 불편하고 돌아와서도 눈치 보이는 이런 허울뿐인 제도를 확충시켰다고, 확대시켰다고 떵떵거리면서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조직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육아휴직 희망자를 짐으로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구축시키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둘이서 생으로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저희 아기는 제 직장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퇴근이 늦더라도 등하원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이를
케어를 해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등하원 때에만 시터 이모님을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는 이런 제도도 생기긴 했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허울뿐인 게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말 그림의 떡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길을 걸어가다가 진짜 이런 엄청 슬픈 어린이집 광고를 봤어요. 보고 너무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아이를 밤 10시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과 또 밤 10시까지 엄마 아빠를 못 보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아마 저희처럼 맞벌이인데 주변에 상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이 없고, 회사 퇴근은 늦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둘째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 키우기도 정말 벅차고 너무 어려운데요. 첫째도 안 낳는 이 사회에서 둘째를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첫째를 낳아보니까 더 뼈저리게 체감이 됩니다. 사실은. 아, 둘째는 안 되겠다. 누군가는 요새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기적이어서 뭐 그런다라는 중에, 뭐 둘째를 낳으면 저절로 둘째는 알아서 큰다, 뭐 이런 말 엄청 많이 하시는데, 막상 요즘의 현실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때와는 다르다는 거, 그 현실을 보다 빠르게 요즘 엄마 아빠들이 직시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도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이 아이가 아직 어려서 저희 이제 제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나 신랑의 그 출퇴근 시간과 크게 관계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저희가 일을 함께 병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유치원에 가야 하고, 유치원은 이제 등원 시간 자체가 다르니까요. 또 유치원생이 되면 아무래도 엄마 아빠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걱정은 초등학생,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요새 보니까 뭐 1시 정도면 정규 시간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걱정과 정말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현재에 충실해서 우리 애기 하나라도 잘 키워보자 라고 신랑과 매일같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 되겠죠. 주변에 저희와 비슷한 육아 고민을 하고 있거나, 또 이런 고민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또 함께 소통을 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고 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